안녕하세요. 봄의 메이커스입니다. 컵홀더 자수 다 완성하셨나요? 이제 자수 완성한 걸 바탕으로 박음질해서 완성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 자수 다 놓았는데 부득이하게 수성심지가 물에 녹는 바람에 다 빨고 영상에 보여드리려고 다시 인쇄를 해서 수성심지를 위에 이렇게 부착을 해왔어요. 안쪽에 자수는 다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성심지 위에 자수 놓았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은 똑같이 진행합니다. 완성품 보시면 이건 접착솜을 부착을 한 상태에 이거는 접착솜 없이 원단 2장만 겹쳐서 박음질해서 완성을 한 상품인데 접착솜을 넣은 게 확실히 도톰하고 보송해서 완성도 측면에선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솜이 안에 없다 보니까 더 후들후들해서 갖고 다니기는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솜의 여부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 취향에 따라서 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영상 보시면서 조절하셔서 보시면 되시고 저희 작업 처음에 여기 박음질 선 그렸잖아요. 이제 이 선 따라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앞뒷면 이렇게 겹쳐서 이쪽 아무것도 없는 원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그림을 다 그려놓았기 때문에 박음질할 때는 뒤집어야 되는 창구멍이 있어야 돼요. 가운데 부분 한 7cm 정도 남길게요. 7cm 정도 이렇게 남기고 편하신 방향으로 박음질을 쭉 해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트를 끼워서 박음질을 하시면 특별히 시침질이나 시침핀으로 고정하거나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이쪽서부터 이렇게 박음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음질할 때 실사용법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자수 넣을 때는 원하는 가닥수를 이렇게 합쳐서 바늘을 한꺼번에 이렇게 끼웠잖아요. 근데 박음질 하실 때는 자수 놓는 용도가 아니라 튼튼하게 원단을 박아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을 쓰지 않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 사용법, 바늘에 실 반 걸친 상태로 반 접어서 양끝 모아서 끝에 이제 매듭 지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 사용법대로 이렇게 묶어서 박음질도 하시고 공그르기 나중에 창구멍 막을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박음질은 자수 기법 중에서 백스티치 혹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백스티치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백스티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 입구 부분 있죠? 창구멍 입구 부분은 뒤집어야 되는 곳이라서 조금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경계선에서 나와서 한 땀 정도를 2-3번 돌려서 뒤집었을 때 터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작을 해줄게요. 전 3번 정도 감았고요. 자, 한 땀 앞으로 나와서 같은 구멍 이용해서 이렇게 맞물리도록 한 땀씩 앞으로 전진했다가 다시 뒤로 같은 구멍 앞으로 전진했다가 다시 뒤로 같은 구멍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구멍을 똑같이 맞물리게 하는 기법을 백스티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자수를 놓는 게 아니라 박음질 하는 거니까 기법만 백스티치고 일단 이렇게 박음질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모서리에 거의 다 왔는데요. 이 모서리는 깔끔하게 작업을 해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깔끔하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모서리 끝까지 오기 몇 땀 전부터 간격 잘 봐주시면서 이 구멍에서 딱 맞물리게 박음질을 해주시고 여기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한 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땀 앞으로 바로 전진을 하면은
이 뒤에서 봤을 때 모서리를 거쳐서 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뒤집었을 때 모서리 끝이 깔끔하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들 다 해당됩니다. 이 모서리 부분들은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이 구멍으로 바늘 빼셔서 한 땀을 가지고 구멍이 깨끗하게 빠지도록 이렇게 모서리를 잘 만들어 줍니다. 근데 뒷면을 보시면 한 땀이 비게 될 거예요. 다시 백스티치를 앞으로 가서 이쪽 구멍으로 올 텐데 그러면 한 땀이 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튼튼하게도 할 겸 한 땀을 더 똑같이 두를게요. 그러면 이제 뒷면에서 봤을 때도 모서리 깨끗하게 빠지게 튼튼하게 고정이 아마 잘 될 거예요. 한 땀 이 부분 비지 않게 이렇게 한 번만 더 둘러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모서리들도 똑같이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준 다음부터 다시 하던 대로 한 땀 앞에서 뒤로 한 땀 앞에서 뒤로 계속 연결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에 딱 맞춰서 한 면 박음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서리 구멍으로 나와서 여기서 한 땀 가고 여기 한 번만 더 둘러주고 그 상태로 박음질 합니다. 그러면 뒷면에서도 모서리 깨끗하게 작업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창구멍 이만큼 남겨두고 백스티치로 둘러서 박음질을 완료를 했습니다. 첫 시작할 때는 이제 화면을 보고서 박음질을 하느라 삐뚤빼뚤한데 나머지는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했어요. 자, 이제 이 박음질한 선에서 0.5에서 1cm 정도 남겨두고 재단을 해서 가장자리를 잘라내 줄게요. 창구멍이 있는 부분은 너무 0.5cm 이렇게 재단을 하면은 나중에 뒤집을 때 올이 풀리거나 하면은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여유를 주세요. 더. 그리고 이런 모서리들 있죠. 이런 모서리들은 이렇게 쳐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뒤집었을 때 더 깔끔하게 모서리가 빠져나올 거예요. 여기 수성심지 있죠. 이거를 물에 녹여줄 거예요. 이거를 녹이지 않고 이쪽에 접착손 부착한다고 다림질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여기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수성심지가 열이 닿으면 확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도 같이 쪼그라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반드시 수성심지를 물에 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부착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접착솜을 부착하지 않을 거다 하시면 이 수성심지 녹이는 작업은 언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뒤에 하셔도 되시고 지금 하셔도 되시고 이 수성심지를 녹일 때는요 그냥 물에 한번 헹군다고 녹지 않고요 흐르는 물을 꽤 오랫동안 뿌려주어야 녹아요. 그래서 최소 5분 쭉 뿌려주고 녹여서 말린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말리실 때 이렇게 수건으로 물 흡수하신 다음에 좀 쭉쭉 펴서 양옆을 잡고 이렇게 쭉쭉 펴주세요. 그래야 구김이 이 자수놓은 사이사이에 구김이 최대한 펴질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너무 틀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려서 접착선 붙이러 가겠습니다. 수성심지 다 녹이고 원단 다 말려서 왔습니다. 올이 수성심지 녹일 때 물 뿌리면서 많이 풀렸는데 이렇게 올 풀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재단을 하기 전에 물 뿌려서 수성심지 녹이고 원단이 다 마르면 그때 재단하시면 깔끔하게 될 거예요. 순서를 이제 취향에 맞게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조절하셔서 나름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자, 이제 이 면 맞춰서 박음질 선 맞춰서 접착솜을 부착을 하겠습니다. 이 접착솜을 보시면 반짝반짝한 면이 있고 일반 솜 같은 면이 있는데 이 반짝반짝한 게 풀이 발라져 있어서 반짝한 거예요. 이 풀 발라진 면이 원단에 닿도록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박음질 선에 맞게 두시고 나서 이 위에다 다림질을 하시면 되는데 얇은 천을 하나 올려두고 하시면 더 안정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고 위에다가 얇은 천 하나 두고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다리미로 누르셔서 양옆으로 하시는 게 중심이 틀어지지 않고 잘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솜도 살짝 늘어나는 면이 있고 원단도 세착을 하다 보면 살짝 수축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사이즈가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시고 조금씩 커팅을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솜이. 그래서 사이즈가 박음질한 것보다 조금 큰데 조금 잘라내겠습니다. 이쪽 저는 스팀 팍팍 줘서 부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솜과 원단이기 때문에 완전히 착 붙어 있지는 않아요. 자꾸 만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착하신 다음에는 웬만하면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걸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실 때는 모서리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푹 박으셔서 시접 부분을 날개를 앞뒤로 딱 접어서 모서리를 집게 손가락으로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쏙 뒤집어 놓고 이런 부분도 시접 잘 접어서 집게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잘 잡고 쏙 집어넣고 모서리 부분만 잘 집어넣은 다음에 쭉 당겨서 빼볼게요. 이 시접 부분은 안쪽으로 잘 접어서 모양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은 바느질로 공그르기에서 막아줄 거고요. 모양을 잘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마무리가 예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게 안 나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늘로 모서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빼서 다시 모양 잡아주세요. 이 손다리미질로 모양을 처음에 예쁘게 잡아주어야 완성했을 때 모양도 예쁘게 나옵니다. 손으로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수성심지가 깨끗하게 녹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시 세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일단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공그르기에서 이 구멍 먼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그르기는 창구멍을 막아주는 리을자로 구멍을 막아주는 기법이에요. 위쪽 원단이든 아래쪽 원단이든 아무 쪽으로 일단 이 모서리에서 바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두 개 잘 맞잡으셔서 저는 일부러 살짝 겹치게 시작 부분 끝 부분 살짝 한 땀씩 겹치게 해서 튼튼하게 마감해 줄 거거든요. 직각으로 원단을 한번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박음질한 땀 모양 있죠? 그 모양대로 땀 길이도 적당히 맞추셔서 직각이 되도록 원단을 떠줍니다. 원단 모서리를 직각이 되도록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엔 아래쪽으로 직각이 되도록 또 원단을 모서리 부분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리을자 모양이 되도록 계속 직각이 되도록 원단을 떠주시면 돼요. 자, 근데 원단이 밀리면 모양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맞잡으신 다음에 원단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하셨으면은 더 예쁘게 마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원단이 접힌 완전 모서리 있죠. 원단이 접힌 완전 모서리보다 살짝 안쪽으로 떠주시면 실이 그만큼 덜 보이게 됩니다. 완전 모서리 꼭대기가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한 구멍이라도 살짝 안쪽으로 떠주시면 실이 확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완성도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겹쳐지면서 실이 좀 덜 보일 거예요. 마지막 한 땀 겹쳐지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한번 원단 뒤로 돌려서 앞뒤로 돌려서 반대로 한 땀 정도만 더 떠주세요. 튼튼하게 이쪽 구멍 안 터지게 한번 떠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주 원단 가까이에 매듭을 접을게요. 원단에 딱 붙여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박음질한 사이 있죠? 이 사이로 바늘기 쪽 돌리셔서 이쪽을 살살살 넣으셔서 원단 아무 쪽으로나 이렇게 뚫고 빼주세요. 그리고 살짝 당기면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꺼낸 실 살짝 당기면서 커팅해보세요. 그러면 커팅한 실도 안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잡혔으면 이제 스냅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수성심지에 단추 다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다 녹아서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런 부자재들은 소품을 완성한 다음 마지막에 달아주는 게 깔끔하고 위치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완성하고 단추 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단추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순놈이랑 평평한 앞놈이랑 한 쌍이에요. 총 2개를 달아줄 건데 한쪽은 위에 달고 반대쪽은 이 안쪽에 달아주어야 이걸 이렇게 합체했을 때 끼울 수 있거든요. 도안에는 이게 위쪽에 단추 다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안쪽에 달아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 접어서 이 반 접힌 라인 위 있죠? 이 라인 위에서 이렇게 위치를 대충 표시를 해주세요. 단추를 달면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하게 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은 매듭을 이렇게 저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단에 표시한 이 중심 위치랑 단추의 중심 위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박음질한 사이 있죠? 이 사이로 바늘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를 해서 단추에 걸쳐줍니다. 이거는 또 안쪽으로 당겨서 매듭 숨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일반적으로 단추 다는 것처럼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정이 접착솜도 있고 단추도 있고 수성심지도 녹여야 되고 그래서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는 컵홀더, 종이 컵홀더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한 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커피 마실 때마다 사용을 하면 또 멋진 뭔가 패션 부자재 아이템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위치당 2번씩 정도 감아서 튼튼하게 마감을 할게요. 이 뒷면으로만 통과 안 되면 되니까 편하게 둘러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단추 2개 다 달고 아까처럼 원단 밑으로 원단 사이사이로 통과해서
원단에 이렇게 시접 부분이 걸치도록 딱 반반 갈라서 딱 그 사이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접힌 시접 있죠? 접힌 시접, 요거를 한번 걸쳐야 더 튼튼하거든요. 그래야 매듭이 안 빠지고 튼튼하기 때문에 다시 매듭을 원단 가까이 바짝 쥐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원단과 사이사이 이쪽으로 바늘 잘 넣어서 뒤쪽으로 아무렇게나 바늘 빼주시고 당기면 안쪽으로 매듭이 사라져요. 이 시접 접힌 부분을 걸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뒤로 다시 실을 뺄 건데 완벽하게 이 사이로 실을 딱 빼내서 매듭을 지으면 매듭이 중간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접을 걸쳐서 매듭을 지으면 매듭이 아무리 뒤로 가봤자 요 근처에서 놀겠죠. 그러면 원단에 당겨져서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걸쳐지도록, 매듭이 걸쳐지도록 시접을 통과해서 바늘을 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감싸지도록 이제 순놈을 달아줄게요. 중심선 위치만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잠궈 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모양 딱 떨어지게 잘 단추가 달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접 모서리 부분 이렇게 통과해서 바늘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서 바늘 빼주고, 역시나 매듭 크게 지어 볼게요. 원단에 딱 붙게 매듭 이렇게 지어주신 다음에 다시 박음질한 사이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아무 곳으로나 빼고 쭉 당기면 매듭이 안쪽으로 숨죠. 이제 커팅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탁을 한번 더 할게요. 깨끗하게 수성펜도 지우고 다 지워지지 않는 수성심지의 흔적들 지워주고 오겠습니다. 세제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성 잘 하셔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보세요. 계절을 타지 않는 용도라 자주 사용하게 되고 예뻐서 티타임도 즐겁습니다. 물론 환경도 생각하고요.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고 다음에 봄의 메이커스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